어, 그 훈련시키는 데에도 에포크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훈련으로 찾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도 79,510개여서 그렇게 아주 아주 복잡한 그런 심층 신경망은 아니에요. 요 정도면 7만 개 정도의 그런 모델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어서 요 정도는 훈련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아마 금방 끝났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코드 잠깐 설명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시퀀셜 객체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시퀀셜 객체에다가 레이어들을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신경망 모델을 만들었어요. 신경망 모델을 만들었고, 제일 처음에 인풋이 있어야 되겠죠. 인풋의 모양을 결정하실 때에는요, 인풋의 모양은 샘플 한 개의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 분류를 할 때 사용할 이미지가 가로 길이가 28이고, 세로 길이가 28인 이런 정사각형 모양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트레인, 트레인 인풋이라고 하는 트레인 인풋이라고 하는 배열을 보시면은요, 훈련 세트를 보시면 48,000개의 이미지 샘플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8 곱하기 28로 하나의 이미지는 28 곱하기 28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샘플 한 개의 모양을 인풋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 샘플 한 개의 모양을. 그래서 샘플 한 개가 2차원 배열이다 그러면 2차원 배열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1차원으로 펼치는 거는 플래튼 레이어한테 맡기면 돼요. 그래서 플래튼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플래튼은 아규먼트 없어요. 그리고 플래튼 레이어가 학습을 통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모델 파라미터도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은닉층이에요. 은닉층은 우리가 100개의 유닛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활성화 함수는 엘로 함수를 사용해 보자라고 했어요. 엘로 함수는 0보다 작을 때에는 지수 함수처럼 그 다음에 0보다 큰 때에는 직선으로 만들어진 그런 활성화 함수가 엘로 함수예요. 그래서 그런 함수를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가 이게 출력, 10개의 확률을 출력해주는 그런 출력층이에요. 그래서 10개의 확률을 출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유닛은 10개라고 결정이 되고요. 확률이기 때문에 소프트맥스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서머리를 보시면 플래튼 다음에 댄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되고요. 만들어지는 게 되고 플래튼으로 들어오는 인풋은 28 곱하기 28이에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래튼으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는데 인풋은 28 곱하기 28이 인풋으로 들어올 거고요. 얘가 출력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갈까요? 28 곱하기 28에서 1차원별로 출력이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출력이 나갈 때에는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는 없어요. 그냥 배열을 쭉 하고 펼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학습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0개. 자, 그러면 이 784개의 아웃풋이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 플래튼 레이어의 784개의 이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인풋이 되는 거예요. 인풋. 그리고 거기서 나가는 출력이 몇 개다? 100개가 나간다라는 뜻이에요. 100개가 나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 하면 784개가 이렇게 들어올 거죠. 784개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나가는 게 100개예요. 곱하기 100개. 그죠? 그 다음에 유닛 한 개마다 바이어스가 하나씩 있을 거기 때문에 100개의 바이어스가 있을 거예요. 요거 계산하면 요게 모델 파라미터 개수. 그죠? 그 다음에 이 100개라고 하는 게 100개의 출력은 그 다음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력값이 100개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닛이 총 몇 개가 있냐면 유닛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곱해지는 가중치가 10개씩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해주는 바이어스가 10개 유닛에 하나씩 있으니까 더하기 10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모델 파라미터가 1010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되어서 나온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10개의 출력이 의미하는 거는 10개의 확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레이블 0번부터 레이블 9번까지 10개의 클래스가 각각 클래스가 될 확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소프트 맥스 함수니까. 되셨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든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모델을 만든 거고, 옵티마이저는 무엇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로스는 어떻게, 무엇으로 계산을 하겠다. 그 다음에 평가를 내릴 때는 무엇으로 평가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해주는 과정이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이용해서 모델을 훈련하는데 크로스 엔트로피를 손실.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도록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이고, 모델이 좋은지 나쁜지라고 하는 거는 정확도로 평가를 내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시켜 주시면 되죠. 훈련시킬 때 필수로 주셔야 될 게 X하고 Y예요. X와 Y를 필수로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X는 훈련 인풋을 주시면 되겠죠. 그죠? 굳이 우리 2D로 바꾼 거 넣어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트레인 인풋 그대로 3차원 배열 형식 그대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드 트레인 타깃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훈련 속도 조금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치 사이즈 한 번에 훈련시킬 때 샘플 몇 개씩 신경망으로 흘려보낼 거냐예요. 신경망으로 샘플을 하나씩 흘려보낼 거냐, 아니면 샘플을 여러 개씩 덩어리라는 의미가 배치라는 의미거든요, 배치. 여러 개를 하나의 덩어리로 신경망으로 흘려보내 줄 거냐라고 하는 걸 설정하는 부분이 배치 사이즈. 여기서는 64개의 샘플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신경망으로 보내주겠다예요. 어, 그리고 에포크는 10번. 전체 훈련셋을 한 번씩 다 사용해 보는 거를 에포크, 하나의 에포크라고 얘기하고요. 그거를 10번 반복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번의 에포크에서는 우리가 전체 훈련 세트에는 48,000개가 있었고요. 48,000개가 있었고, 그 덩어리로 훈련시키는 게 64개씩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에포크는 몇 번 반복이 되는 거냐면 750번 반복이 되는 게 한 번의 에포크예요. 48,000 나누기 64를 해보시면 48,000 나누기 64를 하면 750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죠? 그래서 한 번의 에포크에서 반복하는 횟수가 750번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48,000개를 다 훈련을 한 거예요. 그 48,000개 훈련한 거를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이렇게 10번을 반복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에포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정확도가 보시면은요, 정확도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개선되진 않습니다. 보시면 84% 근처에서 거의 머물러 있어요. 그죠? 어, 에포크를 10번을 했지만, 어, 일곱 번째 에포크에서 84%, 그 다음에 84%에서 거의 머물러 있죠. 예,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는 않아요.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 찾은 거는 이런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걸 찾은 거고요. 훈련셋과 검증셋에서 우리 테스트셋을 한 번도 안 썼어요, 지금까지. 훈련셋과 검증셋에서 각각 이벨류에이트 평가를 해보면 손실과 정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고요. 훈련셋에서 85% 정도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훈련되지 않은 검증셋에서도 85% 정도의 그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대적 합이 거의 없는 그 일반화 성능이 거의 비슷한 그런 모델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정확도가 아주 좋지는 않죠. 뭐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85% 정도까지밖에는 안 좋아지지가 않고 있죠. 네, 어떻게 여러분들 하신 거랑 비슷한가요?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린 거는 이렇게 큰 데이터셋, 뭐 6만 개를, 4만 8천 개를 가지고 있는 훈련셋에서, 그 다음에 그, 피처의 개수도 28 곱하기 28, 784개의 피처를 갖는 이런 데이터셋에서 모델 파라미터가 지금 거의 8만 개 정도가 되죠. 7만 9,510개니까. 7만 9,510개의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이런 신경학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예측하는 이런 모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활성화 함수에 대한 얘기들을 했어요. 음.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되는 이유가 뭐다? 은닉층에서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되는 이유는 선형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은닉층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진다. 어, 은닉층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은닉층에서는 비선형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어. 그래서 뭐 시그모이드라든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라든가 렐루라든가 리키렐루 그리고 또는 엘루와 같은 그런 여러 활성화 함수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어, 많이 사용하는 게 엘루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엘루와 렐루 많이 사용을 해요. 뭐 그렇다고 시그모이드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시그모이드를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일은 이 옵티마이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 될 수 있는데, 뭐, 저희가 엄밀하게 아주, 뭐, 수학적인 것까지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옵티마이저의 개념 정도 설명을 드리고, 옵티마이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옵티마이저를 바꿔가면서, 저희가 신경망을 다시 또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개선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옵티마이저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성곱 신경망은요, 여러분들 교재에는 아마 교재 8장이 합성곱 신경망일 거예요. 그래서 다뤄야 될 게 옵티마이저만 다룰 게 아니고요. 그 모델을 저장하는 방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이 옵티마이저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콜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에포크 횟수를 뭐 1000번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뭐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뭐 정확도가 더 이상 개선되지 않는다거나 손실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때 에포크를 중간에 종료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얼리 스타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그 얼리 스타핑과 같은 그런 콜백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훈련시킨 결과를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내일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일은 옵티마이저와 그 다음에 콜백을 사용해서 모델 훈련을 조기 종료시키는 방법, 그리고 훈련된 결과를 저장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교재의 7장 내용이 끝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장 내용이 끝나게 되면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합성곱 신경망은 여러분들 교재 8장에 나온 건데, 그 이미지를 분류할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낸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합성곱 연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합성곱 신경망을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8장부터는 그 신경망이 굉장히 깊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신경망은 그렇게 깊은 신경망이 아니죠. 우리가 만든 신경망은 인풋 레이어, 뭐 플래튼 레이어가 있고 은닉층이 있고 출력층이 있고 이런 모습밖에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신경망을 다뤘어요. 플래튼 레이어 지나고
댄스 레이어 지나고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지나면 10개의 확률값이 나오는 굉장히 간단한 이게 굉장히 얇죠. 층의 개수가 얇은 그런 신경망들을 다뤘다면 합성곡 신경망부터는요. 이 중간에 은닉층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중간에 은닉층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학습해야 되는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도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교재 8장에서 다루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하신 코드들을 쭉 한번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 이용하셔가지고 남은 시간 이용해서 교재 한번 읽어보세요.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들이 되실 겁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